네, 이게 뭐 1년에 몇 번씩 오는 하락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이번에 하락장에서 많은 전략가들이 공포에 질린 전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받았다라면서 바닥의 시그널 이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우리 코너의 우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코스닥에 많이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매도 시그널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수 시점 이란 것이 오늘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군요. 어떤 시각부터 볼까요?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전날에는 1.4% 상승했다가 그냥 밀려서 끝났는데 어저께는 1.7% 올랐습니다. 이제 올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나 했죠. 거기서 중국과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서는 뭐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특히 어저께 뉴스 중에서 하나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11월 말일까지 시진핑과 뭔가 도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발언을 해놓고 바로 다음에 폭스뉴스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거 협상이 되고 있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게 무역 분쟁 완화로 인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성공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주선이 60주선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이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결국 60주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협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정도 위협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위협을 지나서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황, 또 거기다가 이 중요한 이슈는 기술 탈취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보완책을 내놓을까?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한 번 기술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계속 그 기술을 보완해서 가야 될 수 있는데 밑에 있는데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는 영원히 그 기술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뭐 로열티를 많이 내라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술 탈취는 사실은 점점 산업이 발전하면 일부 모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거다. 그렇다면 결국 로열티나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할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 추세적 반전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100%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봉 상태로서는 일단 60주선이 지난주에 턱걸이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확 밀려버리니까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졌는데 일단 다시 올라서서 60주선 위로 올라왔죠. 제가 아마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 제가 볼 때 요 정도 25,500 정도까지를 지금 제가 보는 목표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표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되죠. 이평의 현재와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의 흐름을 같이 저는 보는데 일목균형표는 일단 현재 주봉 상태로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이틀 오늘까지 미국 오늘부터 시작해서 3거래일이 남았죠. 현재 상태로는 일단 살아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무너지면 10%가 넘게 떨어집니다. 미국장이. 그러면 지금 뭐 24,000이니까 거의 뭐 2만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18,400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지냐? 이게 한 번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오른 거는 사상루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물벽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너지려면 시간을 갖고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졌다가 맛보고 올라와서 거기서 움직임을 주다가 무너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미국이 지금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실적 하나, 그다음에 그동안 개인의 문제가 됐던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거 하나 정도 외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긴축으로 가는 과정이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실적을 보면 좋은 기업은 있지만 나쁜 기업도 상당히 많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실적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미국 시장. 근데 그 실적이 이제는 바뀌는 과정이다.
그럼 감세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추세는 하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바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적어도 반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25,500 정도, 지금부터 한 7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지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시간에 돼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가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유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를 보시면 요 정도 됩니까? 유가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 나오는지를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근데 64불 90센트, 약 65불 정도 지지력이 나오는지를 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지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요때와는 다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유가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지점에서 지지를 못하면 무조건 60불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무역 분쟁과 연결해서 중국의 루킹 대변인이 발언을 하나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하냐면 미국의 위협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어떤 생각일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위협에 와서 무역의 문제가 되면요. 중국이 물론 뭐 사회주의가라서 자기 발전을 뭐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시장 입장으로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만약에 아무 소용이 없다면 지준율을 왜 내리고 금리를 왜 인하하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중국도 저 표현을 애둘려서 표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장이 이 120월선이 이제 오늘 완성이 됩니다. 오늘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음봉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이제 이 아래 꼬리에서의 싸움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자죠. 만약 저게 깨지게 되면 이제 중국도 정말 위험한 장이 시작될 거다. 어떤 위험한 장이냐? 이 하락폭만큼 여기서 그러니까 쭉 밀려나가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중국이 진짜 급반등을 해갖고 뭐 올리지 않는 한은 추세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현재의 중국의 모습이고요. 그 중국은 결국 그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감을 대변인은 우회적 표현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보죠. 앞에서 앵커가 이제 코스닥 얘기합니다. 이 코스닥이 지금 정말 많이 빠졌죠. 네. 시그널상으로는 과매도 시그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가진 자산 대비 지금 어떤 뭐 시총하고 너무 다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러면 매수 시그널을 봐야 되냐? 거래소와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아마 모든 선을 아마 다 그어놨다 하면서 거래소를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지금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지금 언더슈팅 들어오고 지금 이 추세선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 시그널이 정확하다고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647을 완전히 장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647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은 오를 때도 빨리 오르지만 내려올 때도 빨리 내려온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매매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반등이 들어와도 저는 그게 추세 반등으로 안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5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들어와도 추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가 지금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039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추세를 반등이 2180까지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어요. 2039를 빨리 회복해서 2180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1980을 깨서 완전히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급이 오늘 조금 바뀌었어요.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 2,500원. 물론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금도 지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합니다. 현물 등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마지막에 1시간 능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나 이때까지 외국인 매수, 선물 뭐 이런 걸 감안하고 기관이 매수한 걸 본다면 지금 아침장을 이걸 100%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장이지만 아직 힘을 좀 더 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단기 반등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중국 좀 주요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예의주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 좀 더 늘려달라 하는데 내일은 좀 더 시간을 더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들어 가장 힘든 10월 다 지나갔네요. 11월에 새해팔을 기대하며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